미국에서 살던 상류층, 한국 아파트에 푹 빠져 결국 이민까지 결심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미국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에릭 존슨. 그가 한국 출장 중 접한 것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도시를 연상케 하는 완벽한 주거 시스템, 따뜻한 온돌 바닥, 번잡함 없이 돌아가는 첨단 보안과 자동화된 생활의 모든 것. 처음엔 이게 대단한 거야? 라며 비웃었던 그가 불과 몇 주 만에 미국은 한국에 비하면 불편함 그 자체다라고 외치며 인생 최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배달 하나, 교통 하나, 심지어 쓰레기 처리까지도 혁신적인 편리함으로 이루어진 한국 아파트 문화는 미국에서 최고급이라 여겼던 그의 기준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국으로 이민한 건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파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릭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과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어요. 꽤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왔고 제 이름으로 올라간 프로젝트도 여러 개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 제 한국인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릭, 한국 가면 아파트 문화에 놀랄 겁니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에서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 비해 얼마나 대단할 수 있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꽤 세련됐고 절차도 깔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은 그럴싸하네. 하지만 이게 다겠지. 라고요. 그런데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제 예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아파트에만 사는 거지? 단독주택이 훨씬 낫지 않나?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부유층일수록 큰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니까요. 출장의 첫날, 저는 한국의 한 대형 건설 회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동료 중 한 명이 퇴근 후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초대를 받아간다는 건 가벼운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날 저녁,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그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고층 건물 몇 개가 모여있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하지만 단지 입구에서부터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단지에 들어가자마자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방문자 차량이라는 표식이 화면에 뜨더군요. 저는 동료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솔직히 조금 머쓱해졌어요. 처음에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집 내부를 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거든요. 현관부터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과 신발장이 보였고 그 옆에는 깔끔한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집들이 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거실로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창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통창을 통해 야경이 펼쳐지는데 그 광경이 마치 그림 같았죠. 창문 유리도 특이했어요. 동료가 말하길 이 창문은 삼중 유리로 만들어져 단열과 방음에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창밖에 자동차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더군요. 제가 바닥이 따뜻하네요. 히터를 틀어둔 건가요? 라고 묻자 동료는 웃으며 아니요. 이건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에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방식이라서 더 효율적이고 집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터를 틀어도 방마다 온도 차이가 크게 나기 마련인데 이곳은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동료가 집을 소개해주면서 보여준 공간 중 가장 놀라운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과 바닥, 습기가 차지 않도록 설치된 환기 시스템, 그리고 샤워부스에 물 빠짐까지 세심하게 설계된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심지어 변기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이건 호텔인가요? 집인가요?
라고 농담을 던졌더니 동료는 웃으며 한국 화장실은 대부분 이런 수준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집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 아파트의 완성도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왜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지? 우리가 너무 시대에 뒤처진 건가? 한국이란 나라를 그저 작고 평범한 아시아 국가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료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선호하나요? 단독주택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러자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삶의 질과 효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건 아닐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와 함께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이번엔 좀 더 현대적인 곳을 보여드릴게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축 단지 중 하나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곳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너무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동료를 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단지 입구부터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꽃과 나무들로 조경이 잘 꾸며져 있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동료는 여기는 지상의 모든 차량을 없애고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을 조성했어요. 자동차는 지하에서만 다닙니다. 라고 설명했죠. 지상 공간을 이렇게 온전히 사람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저에게 꽤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지 내부를 걷다 보니 곳곳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작은 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그리고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페까지 갖추고 있더군요. 저는 미국에서도 부유층 커뮤니티 안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경우를 본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주민 중심으로 설계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의 모델하우스를 구경했을 때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집 내부는 거실부터 주방,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주방에서는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식기세척기와 오븐 등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단지 상류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고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아파트 내부뿐 아니라 단지 내의 보안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관문까지 모두 디지털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특히 단지 입구에서부터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이곳에선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걱정이 없어요. 보안이 정말 철저하니까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니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한국처럼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가 보여준 분리수거장은 각종 쓰레기를 종류별로 버릴 수 있는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특수 처리가 되어 자동으로 지하로 이동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일이 처리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리해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지 구경을 마치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 아파트를 이렇게까지 대단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주거 문화를 일반 사람들이 누린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동료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지?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뒤처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파트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얼마나 편리한 곳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파트 시스템이 좋긴 해도 생활은 별반 다를 게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부터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동료가 에릭, 한국에서는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라며 내민 것이 바로 교통카드였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이 작은 카드 하나로 다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하철은 제가 생각했던 그 낡고 답답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현대적이고 내부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네요? 라고 물었더니 동료는 웃으며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기본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후식을 먹으러 다른 동네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스마트폰 앱을 열어 자, 이제 이걸로 차가 오겠죠. 라고 말하더군요. 몇 분 지나지 않아 호출한 택시가 도착했고 요금은 자동 결제로 처리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택시도 이렇게 간단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한국은 이미 모든 게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프다는 제 말을 듣고 동료가 앱을 열더니 몇 번 화면을 눌렀습니다. 곧 음식이 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 20분도 지나지 않아 문 앞에 음식이 도착했더군요. 더 놀라웠던 건 음식이 빠르게 도착하는 걸 넘어서 맛도 훌륭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배달 시스템은 한국 아파트에서 특히 잘 작동한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위치한 편의시설들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작은 편의점에서부터 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모든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되는 구조였어요. 제가 이러면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겠네요? 라고 말하자 동료는 웃으며 맞아요. 한국에서는 주거 단지 자체가 작은 마을처럼 설계돼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처음 본 저로서는 정말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출장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있고 생활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이 환경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제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건요. 출장 마지막 주가 되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오해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모든 편리함과 효율성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일반적인 건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좋은 곳들만 보고 있는 건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고급스러운 곳들만 본 것 같아서요. 동료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날 저를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단지는 외관상으로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높이 15층 남짓의 건물들이 질서 있게 줄지어 있었고 주변에는 나무와 작은 공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와 엘리베이터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더군요. 집 내부를 둘러보니 한국의 생활 철학이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최신식 설비는 없었지만 효율적으로 배치된 공간과 깔끔하게 정리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 중이었고 창문은 단열 기능이 뛰어난 이중창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도 여전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요. 이게 한국 아파트의 기본이에요. 단지를 둘러보다 보니 주민들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커뮤니티가 강조되는 지역이 있지만 한국처럼 단지 내 모든 세대가 이웃처럼 소통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 동료는 저를 특별히 성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전에 봤던 곳들보다 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고 주민 전용으로 조식, 중식이 나오는 커뮤니티 센터와 한강이 보이는 피트니스 센터도 있었습니다. 특히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은 커다란 창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와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에서는 상류층만 살 수 있는 곳 아닌가요?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한국에서도 많이 비싼 곳이긴 해요. 하지만 미국의 주거비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구나. 이건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의 작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출장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다시 익숙한 집에 들어서면서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은 분명 넓고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니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바닥은 차갑고 히터를 틀어도 방마다 온도가 제각각이었으며 새벽녘엔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불편하게 느껴지더군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출장 이야기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설명했죠.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정말 대단하더군요.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아무리 그래도 단독주택이 더 낫지 않나요? 아파트는 그냥 좁고 답답한 공간일 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만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었던 아파트 시스템을 계속 떠올리게 돼요. 지금도 한국에 살고 계신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릭,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보시더니 한국에 한 번 더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결심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를 읽고 최신 건축 기술과 생활 방식에 대해 공부했어요. 한국의 전세 제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시스템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집값의 60%, 70%를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사는 방식이라니 이건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집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까운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출장 다녀왔잖아.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정말 대단하더라고. 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된 생활 공간이었어. 친구는 처음에는 흥미로워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너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건 아니겠지? 거긴 미국만큼 자유롭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고 인터넷 속도는 느리고 택배는 시간에 맞춰 직접 받아야 했으며 쓰레기 처리조차 번거로웠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함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결국 저는 제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동료에게 다시 연락해 한국 아파트를 구하는 방법과 이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릭,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한국 생활이 그렇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라며 웃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제 짐을 모두 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한국 출장에서 받았던 인상은 흥미를 넘어서 결국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된 것이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제 심장은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로 계약한 34평형 아파트는 제가 미국에서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첫날 밤을 보냈을 때 저는 비로소 온돌 난방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히터 바람이 아닌 발밑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편리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앱으로 거실의 전등과 블라인드를 조작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파트에 탑재된 환기 시스템 덕분에 공기는 늘 쾌적했고 창문을 열지 않아도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자연스럽게 유입됐습니다. 미국에서 늘 공기청정기를 돌리던 기억이 떠오르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지 내 조식 카페를 들렸습니다. 주민들끼리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곳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 살면서 느낀 또 다른 점은 안전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집 현관까지 모든 보안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는 단 한 번도 오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늘 문단 속에 신경 쓰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런 불안감을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동료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산책로를 따라 걷는 동안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이제 저희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편리함을 넘어서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족을 꾸리고 앞으로도 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계획입니다.